안녕하십니까? 운명을 개척하는 실전 사주책의 저자 김석영입니다. 사주와 6호 18문답을 어떻게 배우시겠습니까? 사주와 6호 18문답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문복자님께 어떻게 답변해 드리겠습니까? 사주의 용신과 대운, 인성팔자 질병, 세운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으나 한 해의 길흉월가, 매달의 기흉일진, 성진, 합격, 매매, 송사, 병점, 혼인점, 택일, 사업운, 재물운을 물어볼 때 저는 몰라서 답답하고 난참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사주의 대운과 세운이 약해도 이 6호는 한 해의 길흉월가, 매달의 기흉일진, 성진, 합격, 매매, 송사, 병점, 혼인점, 택일, 사업운, 재물운을 알 수 있으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주와 6호 18문답을 습득하시면 통변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문복자님께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6호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효지와 낙갑과 육친, 육수, 기곡 변해법을 필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효지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입니다. 이 6호를 괴지라고 합니다. 한 개로 이어진 것은 양입니다. 두 개로 떨어진 것은 음입니다. 음이 동하면 한 개는 없어지고 한 개가 남습니다. 그러므로 음이 동하면 양으로 변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양 한 개가 동하면 하나가 더 추가되어 두 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양이 동하면 음으로 변합니다. 1, 2, 3호는 하케입니다. 하케를 내케라고도 합니다. 4, 5, 6호를 상케라고 합니다. 상케를 외케라고도 합니다. 세는 나의 편, 나의 동네, 나의 나라입니다. 응은 타인, 다른 편, 다른 동네, 다른 나라입니다. 낙갑을 써야 합니다. 12지 동물입니다. 진위례입니다. 목체입니다. 세는 육세입니다. 2호, 6호가 동하여 화택기로 변화했습니다. 진위례캐는 육충계입니다. 육충계란 하케와 상케가 충이 됩니다. 진위례 하케입니다. 진목경자 자인진이 됩니다. 진위례 상케입니다. 진목경자 자인진을 충하는 오신술은 상케입니다. 초요 자수와 사요 오화와 좌우충입니다. 2호 인목과 5호 식lum과 인신충입니다. 3호 진토와 6호 술도와 진술충입니다. 진일에 2호가 동하였습니다. 음이 동하여 양으로 변화했습니다. 양양음입니다. 진일에 2호가 동하여 태택 하케로 변화했습니다. 태금정사 사묘축이 됩니다. 동안효에만 묘자만 쓰면 됩니다. 진일에 6호가 동하였습니다. 음이 동하여 양으로 변화했습니다. 양음양입니다. 진일에 6호가 동하여 리화 상케로 변화했습니다. 리화기며 묘축해는 하케이며 묘축해를 충하는 유미사는 상케입니다. 동안효에만 사자는 쓰면 됩니다. 이제 육친을 써야 합니다. 진위례캐는 8개입니다. 8개란 서북간 건방, 서남간 곤방, 남동간 손방, 동북간 간방 이 사방과 좌우 묘유, 진방, 태방, 리방, 간방 이 사방을 합치면 8방입니다. 이 8방이 바로 8괴입니다. 1. 건희천, 2. 태택, 3. 리화, 4. 진일에, 5. 손이풍, 6. 감미수, 7. 간산, 8. 권희지입니다. 이 8괴는 모두 64개의 수체입니다. 수체란 64개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8괴는 모두 육충계입니다. 육충계란 하케와 상케가 충이 됩니다. 또한 육세 삼응입니다. 충은 찔러주어야 움직입니다. 움직임으로써 지구에 변화가 생깁니다. 진일은 네 번째 정동쪽 묘방입니다. 그러므로 진목이 됩니다. 체는 목체입니다. 이 목체는 명리학 일주천간으로 생각하며 해석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6호 술토입니다. 목곡토화합니다. 재입니다. 변효 사화입니다. 목생화합니다. 손입니다. 명리학으로는 상관식신입니다. 상관식신은 재를 생합니다. 6호에서는 손은 재를 생합니다.
오효 신금입니다. 금이 목체를 극합니다. 관입니다. 사요 오화입니다. 목체가 화를 생합니다. 손입니다. 명리학으로는 상관식신입니다. 사묘 진토입니다. 목체가 토를 극합니다. 재입니다. 이호 인목입니다. 목체와 목이 똑같습니다. 형입니다. 명리학으로는 비경급입니다. 변효 묘목입니다. 목체와 목이 똑같습니다. 형입니다. 명리학으로는 비경급입니다. 초요 자수입니다. 수가 목체를 생하해 줍니다. 수생목함으로 문서입니다. 서자는 빼고 문만 써도 됩니다. 문은 명리학으로는 인수입니다. 효지와 낙갑과 육신이 완전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육수를 써야 합니다. 육수는 점치는 일진, 천간에서 적용합니다. 지지는 무관합니다. 갑일이나 을일점에는 초요가 청묘입니다. 병일이나 정일점에는 초요가 주작입니다. 무일점에는 초요가 구진입니다. 기일점에는 초요가 등사입니다. 병일이나 신일점에는 초요가 백호입니다. 임일이나 계일점에는 초요가 현무입니다. 청룡은 종기, 희열, 경사, 범사, 통달입니다. 주작은 관제, 구설, 쟁투, 다변, 소란입니다. 구진은 건체, 구금, 비대, 사사, 불통입니다. 등사는 허, 부실, 경, 괴사, 몽사입니다. 백호는 숙살, 난폭, 급속장, 피상, 투쟁입니다. 현무는 비밀, 도실, 안매, 신음, 음흉입니다. 인월, 신미 1점입니다. 지지는 무관합니다. 천간이 신금입니다. 경일이나 신일점에는 초요가 백호입니다. 그럼 초요 자수가 백호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현청주 구사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일이나 계일점에 정을 치면 초요가 현무입니다. 그럼 초요가 현무가 됩니다. 현청주 구사 백순이 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초요 자수 문서에 백호가 임하였습니다. 문서는 나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다치거나 부모님의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재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백호는 숙살, 난폭, 급수양, 피상,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육효 술토가 신미 1점의 순중 공망입니다. 재입니다. 재는 나의 처입니다. 나의 처에 등사가 임하였습니다. 허, 부실, 경, 괴사, 몽사입니다. 음자리가 사납다거나 또는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긴다거나 또는 일이 지연되거나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서에 백호가 임하면 부모님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공망이시면 처의 건강도 조심해야 합니다. 희곡 변효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효는 닭, 자손, 우물, 집터, 린, 족입니다. 이효는 개, 처, 북, 안방, 목, 태고입니다. 삼효는 돼지, 형제, 문정, 중문, 면장, 허리입니다. 사효는 염소처가 인근, 외간, 외, 갈비입니다. 오효는 소, 가구의 도로, 식구, 부, 심입니다. 육효는 말, 조상, 분묘, 노복, 축대, 동양, 머리입니다. 이 기곡 변효법은 백호와 순중 공망이 아주 흉합니다. 초에 백호가 임하였습니다. 백호는 숙살, 난폭, 급속장, 피상, 투쟁입니다. 닭이 병이 들거나 닭이 죽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손이 아프거나 자손 다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물이 마르거나 우물에 오염이 생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집터에 이상이 있다거나 관리가 찾아오거나 발이 아프거나 발을 다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육효의 순중 공망입니다. 말이 아프거나 말이 죽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상의 꿈자리가 사납다거나 분묘에 이상이 있다거나 분묘가 훼손이 된다거나 노복이 아프거나 노복이 다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노복은 나와 같이 일하는 종업원입니다. 축대에 이상이 있다거나 축대가 무너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들보에 이상이 있다거나 대들보 무너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 다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초효는 발입니다. 이효는 태고, 무릎이 넓적다리입니다. 삼효는 허리입니다. 사효는 갈비대입니다. 오효는 심장입니다. 육효는 머리입니다. 이 기곡 변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초입니다. 항상 이효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이 기곡 변효법과 육수는 적용할 때가 있고 적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하면 할수록 더욱더 좋습니다. 기곡 변효법과 육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효지와 낙갑과
육친은 필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제 용신생국으로 길흉화복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매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이나 땅이 언제 매매가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매매점은 제가 용신입니다. 삼효 진토제와 육효 술토제가 있습니다. 어느 제로 용신을 잡을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삼효 진토제는 안정하였고 육효 술토제는 동하였습니다. 이런 때에는 안정된 효는 버리고 동한 효로 용신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육효 술토제가 용신입니다. 제는 처첩, 처형제, 친구의 처, 노복, 여자 애인, 물가, 재전, 주업, 검은, 보석, 장신구, 창고, 금고, 식량, 가구, 기명, 계일, 청은 모두 제로 풀게 됩니다. 이늘의 목이 육효 술토를 극합니다. 아주 불리합니다. 일진미토는 술토와 똑같은 토로 합하여 아주 왕합니다. 이런 경우를 공합이라고도 하며 동합이라고도 합니다. 공합, 동합 모두 버리고 생으로 생각하며 해석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생은 길신이고 극은 흉신입니다. 길과 흉이 반반이므로 무관합니다. 그러면 동요에서 용신을 생하면 성사고 동요에서 용신을 극하면 불성입니다. 이효 인목이 동하여 변효 묘목으로 진신이 되었습니다. 진신은 순행이며 미래절이며 뿌리가 깊어 아주 왕합니다. 자축 인담의 미래는 묘목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깊어 아주 왕합니다. 용신이나 원신이 진신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기신이나 구신이 진신이 되면 아주 흉합니다. 왜? 기신은 용신을 극합니다. 구신은 원신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이효 인목이 동하여 육효 술토 용신을 극합니다. 목곡토합니다. 용신을 극하는 이효 인목은 기신입니다. 기신이 진신이 되어 용신을 극함으로 아주 흉합니다. 그러면 이극 일생으로 흉합니다. 그런데 육효 술토가 동하여 변효 사화입니다. 화가 화생토합니다. 용신을 생하는 변효 사화는 원신입니다. 이런 경우를 해두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용신도 변효 사화에 해두생을 받으므로 아주 용신도 왕합니다. 그러면 이생, 이극으로 길흉이 반반이므로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효 인목은 일진미일에 인묘가 되어 있습니다. 기신이 묘공에 들어서 힘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용신을 극하는 힘이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상은 길지로 변하여 매매가 성사되는 개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병을 찾아 날짜를 짚어줘야 합니다. 인을 신미일점에 술해가 순중공망입니다. 그러므로 육효술토 제 용신이 순중공망입니다. 이 공망이 되면 토의 신기가 날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효사화에 좋은 생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효 인목 기신이 동하여 극을 하여도 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신이 왕할 때 성사가 됩니다. 용신이 왕한 날은 갑술일입니다. 갑술일 출공일입니다. 용신이 약함으로 이 술토가 들어가서 메운다, 보충한다는 뜻이 출공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갑술일에 매매가 성사되는 괴사입니다. 갑술일에 매매가 되지 않으면 다음 순중 병술일이 됩니다. 갑술일에 매매가 될 확률은 70%, 병술일에 매매가 될 확률은 30%입니다. 만약 갑술일, 병술일에도 매매가 되지 않으면 출공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용신이 출공하는 월은 술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을 보게 되면 이효 인목 동요와 육효 술토 동요와 사요 오화와 인오 술로 삼합 화국을 이루었습니다.
화국, 화가 용신, 술토를 생합니다. 화생도 합니다. 용신을 생하는 이 화는 원신입니다. 원신이 국을 이루었으므로 이런 경우를 원신국이라고 합니다. 원신이 국을 이루어 용신을 생함으로 아주 좋은 계상입니다. 그러면 매매가 되는 날짜를 짚어주어야 합니다. 사막국을 이루었을 때는 월 1에서 생극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막국을 이루었을 때는 이 사막국 내의 유병관인되는 일효로 종주로 정하여 길흉을 판단합니다. 그럼 이 사막국에서 병을 찾아야 합니다. 6초 술토가 순중공이 병입니다. 또한 2효 임목과 6초 술토는 동하였는데 4효 오화가 안정하였습니다. 사막국을 이루어도 4효 오화가 안정하여 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신국에 안정된 이 오화가 병입니다. 그러므로 원신국에 병이 되는 이 오화가 충하는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화를 충한 것은 자수입니다. 또 똑같은 오화입니다. 자오충입니다. 일충입니다. 똑같은 오화입니다. 이런 경우를 암동이라고 합니다. 암동도 동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병자일에 매매가 될 것입니다. 이모일에 매매가 될 것입니다. 이 괴상 같으면 병자일이나 이모일에는 매매가 됩니다. 만약 병자일이나 이모일에 매매가 되지 않으면 5월이나 자월에는 매매가 됩니다. 맹지나 매매가 어려운 물건도 5월이나 자월에는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이나 자년에는 매매가 됩니다. 이 계상은 길지고 앞으로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땅값, 집값이 언제 올라갈 건지 물어본 점입니다. 땅과 집은 역시 제가 용신입니다. 삼합, 화국, 원신국을 이루어 용신, 술토를 생함으로 앞으로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원신국에 병이 되는 오화가 동하는 5월이나 자월에는 땅값, 집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이나 자년에는 땅값, 집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물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건어물 생선, 과일, 채소, 곡식, 모든 물가는 제가 용신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수박값이 하락인데 언제 팔면 비싸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역시 제가 용신이므로 삼합, 화국에 원신국의 병이 되는 이 오화가 동하는 자일이나 오일에는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자일이나 이모일에는 팔아치워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값이 천하게 됩니다. 상하지 않는 건어물 같으면 5월이나 자월에 팔아도 값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이나 자년에 팔아도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처의 성진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는 제가 용신입니다. 처가 이달에 인사이동 말이 나둡니다. 물었습니다. 이달 같으면 날짜를 짚어줘야 합니다. 제가 용신인데 삼합화국, 원신국을 이루어 용신, 술토를 생함으로 이미 성진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신국의 병이 되는 이 오화가 동하는 병자일이나 이모일에는 성진 합격, 희소식이 있게 됩니다. 올해라고 물어보았으면 5월이나 자월에는 성진 합격이 됩니다. 막연하게 물었을 때는 5월이나 자월에 성진 합격도 되겠지만 5년이나 자년에는 성진 합격이 됩니다. 처의 사업점을 물어본다면 역시 처의 사업도 제가 용신입니다. 처의 사업이 힘이 드는데 언제부터 풀리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힘이 들었으나
점친 오늘 이후로부터는 앞으로 좋은 쪽으로 흘러가므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여 변화를 시켜 최선을 다하면은 원신국의 병이 되는 오화가 동하는 5월부터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월부터는 회복하여 재물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의 병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의 병이 언제 차도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역시 제가 용신입니다. 삼합화국의 원신국의 병이 되는 이 오화가 동하는 병자일이나 이모일에는 쾌유할 것입니다. 이 점 같으면 사경해매도 병자일이나 이모일에는 깨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성진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관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오효 신금관이 용신입니다. 관은 공명, 관부, 레전, 귀신, 부의 친구, 시형제, 대부, 역적도모, 병점, 요사, 시체, 자기, 관제, 정부, 도박은 모두 관으로 풀게 됩니다. 오효 신금관은 이 노래 인신충입니다. 월충을 월파라고 칭하며 대기합니다. 일진미토는 토생금합니다. 용신을 생합니다. 파든 충이든 극으로 생각하며 해석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길과 흉이 반반으로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효 인목이 동하여 변효 묘목으로 진신이 되어 오효 신금관을 충합니다. 인목은 금의 절입니다. 그러므로 충절로서 아주 불리합니다. 이극일생으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육효 술토가 동하여 오효 신금 용신을 생합니다. 용신을 생하는 술토는 원신입니다. 원신이 변효 사화의 회두생을 받으므로 원신도 아주 왕합니다. 그러므로 이생 이극으로 길흉이 반반으로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효 인목이 동하여 변효 묘목으로 진신이 되어 육효 술토 원신을 극합니다. 원신을 극하는 이효 인목을 구신이라고 합니다. 구신이 진신이 되어 원신을 극함으로 아주 흉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성진이 안 되는 계사입니다. 그러나 이효 인목은 미일에 인묘가 되어 있습니다. 구신이 묘궁에 들어서 힘이 없어 원신을 극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오효 신금관을 충절을 시킬 힘이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상도 길지로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진이 되는 계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병을 찾아 날짜를 짚어주어야 합니다. 오효 신금은 이늘의 인신충입니다. 월파입니다. 파가 되었을 때는 파이봉합이라고 합하는 날입니다. 신금을 합하는 것은 사화입니다. 사신합입니다. 그러면 합하는 사일을 기다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신이 출공하는 술일을 기다릴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합하는 사일보다 원신이 출공하는 술일이 더욱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괴상으로 봤을 때는 갑술일에 성짓 합격이 되는 계사입니다. 그런데 이 괴상을 봤을 때는 이효 인목 동묘와 육효 술토 동묘와 사효 오화와 인오 술로 삼합 화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화국 화가 용신 신금을 극합니다. 용신을 극하는 화는 기신입니다. 기신이 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기신국이라고 합니다. 기신이 국을 이루어 용신을 극함으로 아주 흉하며 불리합니다. 이달 안에 성진말이 나뉩니다. 이달 안 같으면 성진은 고사하고 좌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괴상 같으면 삭탈, 관직감입니다. 그럼 언제 위험합니까? 물었습니다. 기신국은 이루었으나 사요 오화가 안정하여 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신국의 오화가 동하는 자일이나 오일에는 좌천도 조심해야 합니다. 좌오충입니다. 일충입니다. 또한
똑같은 오화입니다. 이런 경우를 암동이라고 합니다. 암동도 동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달 안에 인사동 같으면 병자일이나 이모일에는 좌천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라고 이야기했으면 5월이나 자월에는 좌천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괴상이 났을 때는 능력을 최단으로 발휘하여 액을 막아야 합니다. 이 점이 남편의 병점으로 물어보면 병점에도 중병과 경병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리면 살아남기 힘이 듭니다. 그럼 언제 위험합니까? 물었습니다. 역시 기신 화국에 오화가 안정하여 국을 이뤄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오화가 동하는 병자일이나 이모일에는 세상을 하직하는 계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편의 병점, 성진점이 아니고 남편의 사업점을 물어보면 해석은 달라집니다. 사업점을 물어보았을 때는 용신이 아주 쇠약합니다. 용신이 쇠약할 때는 용신이 덕령하는 월과 연을 기다려야 합니다. 용신이 덕령하는 것은 신유술입니다. 진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용신을 보게 되면 인신충 월파입니다. 이 파가 되면 신금의 신기가 파에 날아갑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금이 들어가서 메워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전식월이라고 합니다. 전식월이란 이 신금이 들어가서 메운다, 보충한다,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식월, 전식연이 됩니다. 금용신의 아주 흉한 월은 5월입니다. 이 5월은 황달입니다. 황달에 정효, 오화와 합동하여 용신을 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면은 이 5월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고 변화를 시켜 최선을 다하면은 신을 붙으는 풀립니다. 회복합니다. 6월달도 좋습니다. 술월은 더욱더 좋습니다. 이 술월은 화 귀신이 술월의 임묘입니다. 술토는 화의 묘입니다. 귀신이 묘공이 다 들어갑니다. 또한 토가 토생금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시켜 최선을 다하면 신을부터 회복이 되다가 술월에는 회복하고 재물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집니다. 사주와 육효 18문답을 섭득하시면 정년 퇴직이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욱 필요합니다. 역술이는 복채를 받지만 무료로 감정해드리면 그분들은 나와 좋은 인연이 됩니다.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나 혼자서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를 많이 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며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번에는 자손의 성진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손은 손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사효 오화손이 용신입니다. 자손은 자녀, 손자녀, 질, 조카, 사이, 며느리, 부하, 제자, 충신, 양장, 약재, 성도, 육축, 검조, 해우, 피화, 1월 성진, 노복, 기계, 순풍은 모두 손으로 풀게 됩니다. 오화손은 이 노래 덕령하였습니다. 아주 왕하고 좋습니다. 2호 인목 원신이 동하여 변효 묘목으로 진신하여 용신을 생합니다. 아주 왕합니다. 오화 용신은 일진미일에 오미 합입니다. 좋은 길신은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합은
점에 따라서 흉신도 됩니다. 이 괴상 같으면 이미 성진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 안에 인사이동 말이 나옵니다. 이달 안 같으면 여기에 병을 찾아 날짜를 짚어줘야 합니다. 합처봉충이라고 합이 되었을 때는 충하는 날입니다. 오화를 충한 것은 자수입니다. 자오충입니다. 이달 안에 물어보았으므로 병자일에 성진 합격 희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괴상 같으면 성진 합격 희소식이 있게 됩니다. 만약 올해라고 물어봤으면 자월이 됩니다. 막연하게 물어보았을 때는 자월도 되지만 자년에 성진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괴상을 보면은 육초술토 동요와 이요 인목 동요와 사요 오화와 인오 술로 삼합 화국을 이루었습니다. 화는 용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를 용신국이라고 합니다. 용신이 국을 이루었으므로 아주 좋습니다. 이 괴상도 이미 성진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 안에 인사이동 말이 나둡니다. 이달 안 같으면 여기에 병을 찾아 날짜를 짚어줘야 합니다. 사막국을 이루었을 때는 월일에서 생극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막국을 이루었을 때는 이 사막국 내의 유병관인되는 일효로 종기로 정하여 길흉을 판단합니다. 사막국을 이루었으나 사요 오화가 안 정하여 이 오화가 병입니다. 그러므로 오화가 동하는 자일입니다. 똑같은 오화입니다. 그러므로 병자일에 성진 합격 희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모일에 성진 합격 희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괴상 같으면 성진 합격이 됩니다. 만약 올해라고 물어봤으면 5월이나 자월에는 성진 합격 희소식이 있게 됩니다. 막연하게 물어보았을 때는 5월이나 자월에도 성진 합격 희소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5년이나 자년에는 성진 합격 희소식이 있게 됩니다. 이 괴상은 길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괴상입니다. 이번에는 자손의 사업점을 물어본다면 자손의 사업이 지금까지 힘이 드는데 언제부터 풀리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힘이 들었으나 점친 오늘 이후부터는 좋은 괴상으로 앞으로 좋은 쪽으로 흘러가므로 지금까지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여 변화를 시켜 최선을 다하면 5월달부터는 회복합니다. 자월달부터는 회복하여 재물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이나 자년에는 더욱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손의 병점을 물어보면 자손의 병이 언제 차도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역시 용신국에 병이 되는 오화가 동하는 병자일이나 이모일에는 회유할 것입니다. 병자일이나 이모일에는 사경의 헤매도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용신을 잡았을 때는 성진, 합격, 매매, 송사, 병점, 혼인점, 택일, 사업운, 재물운 모든 점에서 유리합니다. 힘들고 지치면 잘 본다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상담할 땐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 해 살아보면 평범합니다. 운이 쉽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운이 들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능력이란 나의 어떠한 하나의 특기를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자본까지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운이 없으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사셔야 합니다. 운에는 행운과 덕운이 있습니다. 행운은 나의 사주에 필요한 오행의 기운입니다. 이 행운은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덕운은 나의 행동입니다. 인내와 배려, 근면 성실,
하나의 특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나의 주변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좋은 운이 유도됩니다. 힘들고 지치면 화가 납니다. 성냄은 음의 기운이며 음의 기운은 좌절과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웃음은 양의 기운입니다. 양의 기운은 희망과 발전,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지치고 병들면 나의 처, 나의 자손이 힘이 됩니다. 웃고 살면 고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웃고 살면 귀신도 도망갑니다. 웃고 살면 필히 성공합니다. 웃고 살면 장수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건강을 챙기고 하나의 특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웃음도 덕입니다. 덕운보다 더 좋은 운은 없습니다. 이 덕운은 나와 함께 평생 같이 갑니다. 웃고 삽시다. 이번에는 형제의 성진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는 형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이효 인목 형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형은 형제, 자매, 친구, 동서는 모두 형으로 풀게 됩니다. 이효 인목과 육효술토와 사효화와 인오술 삼합, 화국을 이루었다고 하여 삼합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효 인목형은 용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월일동효에서 용신 생국으로 길흉화복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효 인목은 이늘에 등령하였습니다. 아주 왕하고 좋습니다. 용신이 동하여 변여 묘목으로 진신에 대해 용신이 아주 왕합니다. 이 계산 같으면 이미 성진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 안에 인사이동 말이 나옵니다. 이달 안 같으면 여기에 병을 찾아 날짜를 짚어줘야 합니다. 이효 인목 용신은 미일에 임묘입니다. 이 묘가 이 괴상의 병입니다. 자화, 묘, 묘일자는 모두 충하는 날입니다. 인목을 충한 것은 신금입니다. 인신충입니다. 자화, 묘라는 것은 인목이 동하여 변여, 미토가 되면 자화, 묘입니다. 묘일자라는 것은 인목 용신이 점천의 일진이 미토가 인묘입니다. 자화, 묘, 묘일자는 모두 충하는 날, 인신충입니다. 이달로 물어보았으므로 점천은 일진이 오늘입니다. 신밀입니다. 명일 임신일, 내일 성진 합격 희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순중 갑신일이 됩니다. 이 계산 같으면 이달 같으면 명일 임신일에 성진 합격 희소식이 있게 됩니다. 만약 이달이 아니고 올해라고 물어보았으면 신월이 됩니다. 이번에는 형제의 사업점을 물어보면 지금까지 형의 사업이 아주 힘이 듭니다. 언제부터 풀릴까요? 물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힘이 들었으나 점치는 일진, 오늘 이후부터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므로 지금까지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여 변화를 시켜 최선을 다하면 신월부터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년이 됩니다. 신월부터 회복하여 신년부터는 재물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제의 병점을 물어보면 형의 병이 언제 차도가 있겠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이 점은 왕하고 아주 길지이므로 쾌유하는 계사입니다. 나의 형제가 묘공에 들어있으므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신충하여 묘공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명일 내일에 쾌유할 것입니다. 사경에 헤매도 이 점괘라면 임신일, 갑신일에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로 용신을 잡았을 때는 성진, 합격, 매매, 송사, 병점, 혼인점, 택일, 사분, 재물론
모든 점에서 유리합니다. 명리학에서는 한의 신수를 한두 번 보지만 이 육효는 상황에 따라 한 달에 2번 길흉일을 감정할 수 있으므로 문 목자님께 답변해드리면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의 병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문서가 용신입니다. 그러므로 초요자수 문서가 용신입니다. 문서는 부모, 조부모, 사장, 가구주, 숙백, 고모, 이모, 문서시험, 관실, 장성, 주택, 선박, 차, 문장세포, 의복, 우의, 비운은 모두 문서로 풀게 됩니다. 초요자수 문서는 인월에 왕상, 휴수살금, 휴입니다. 아주 힘이 빠집니다. 일진미토는 용신자수를 극합니다. 병점에도 중병과 경병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리면 월가 1에서만 보아도 아주 흉합니다. 그런데 육효술토가 동하여 자수 용신을 극합니다. 용신을 극하는 육효술토는 기신입니다. 기신이 변효사화에 해두생을 받으므로 아주 왕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흉합니다. 그런데 이효 인목이 동하여 변효 묘목으로 진신하여 육효술토 기신을 극합니다. 명리학으로 볼 때는 식신, 제살객과 같습니다. 육효에서는 기신이 극을 받거나 순중 공망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효 인목이 동하여 기신을 극하여 주어 병이 쾌유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효 인목은 일진미일에 묘가 되어 있습니다. 인목이 묘궁에 들어있어 힘이 없어 자신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남을 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상은 아주 흉한 계사입니다. 그럼 언제 위험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육효술토 기신이 순중 공망이 되어 무관합니다. 이 공망이 되면 술토의 신기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하여도 용신자수를 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술일 출공일에 방역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이 갑술일은 술토가 들어가서 메운다, 보충한다는 뜻이 출공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신이 왕하여 일진미토와 삼요진토와 합동하여 용신자수를 극합니다. 그러므로 이 괴상이 중병이라면 술일, 술시에 세상을 하직하는 괴사입니다. 술일은 출공하는 일입니다. 술시는 기신 술토가 출공하는 시입니다. 만약 술시에 세상을 하직하지 않으면 사시에 세상을 하직합니다. 이 사시는 기신이 화출된 사시입니다. 이 사화는 또 자수의 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이 중병이라면 술일, 술시나 사시에는 세상을 하직하는 괴사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부모님의 병점이 아니고 사업점을 물어보면 해석은 달라집니다. 용신이 아주 쇠약합니다. 용신이 쇠약할 때는 자수 용신이 덕령하는 월과 연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수 용신이 덕령하는 것은 신금입니다. 신유 술 해자입니다. 이 금은 물의 원천입니다. 금이 금생수합니다. 자수 용신의 아주 흉한 월은 진월과 오월입니다. 이 진월은 자수 용신이 인묘입니다. 자수 용신이 묘궁에 들어가며 또한 토의 극을 받습니다. 오월은 자수 용신과 좌우충입니다. 월충을 월파라고 하며 대기합니다. 5월은 좌우충 월파이며 자수 용신이 5월에 절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흉한 월은 진월과 5월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면은 진월과 5월을 넘기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여 변화를 시켜 최선을 다하면은
신월부터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6월도 인수입니다. 참 좋습니다. 덕령합니다. 그러나 술월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술월은 귀신 술토가 출공하는 월입니다. 그러므로 이 술월만 넘어가면 해월 달에는 좋습니다. 자수용신과 왕제입니다. 비견급입니다. 자월은 더욱더 좋습니다. 이 자월은 자수용신과 똑같은 글자월입니다. 이 월에서는 회복하여 재물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달 중에서도 길일과 흉한일진들이 있습니다. 길일은 자수용신이 왕상일진입니다. 왕은 수입니다. 상은 금입니다. 왕은 자수용신과 수와 비견급 일진입니다. 상은 금입니다. 금이 자수용신을 생합니다. 금생수합니다. 그러므로 인수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 중에서도 길일은 금수, 인수와 비견급, 왕상일진들입니다. 한 달 중에서도 흉한일진들은 자수용신이 휴수사입니다. 휴는 목입니다. 수는 화입니다. 사는 토입니다. 자수용신이 수생목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수는 자수용신이 수국화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사는 토입니다. 토가 용신자수를 극합니다. 토국수합니다. 그러므로 한 달 중에서도 흉한일진들은 휴수사일진들입니다. 흉한일진들 중에서도 더욱더 흉한일진은 진일과 오일입니다. 진일은 자수용신이 임묘입니다. 또한 토가 자수용신을 극합니다. 오일은 자수용신과 좌우충입니다. 충이면서 자수용신은 오일의 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 중에서도 더욱더 흉한일진들은 진일과 오일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용신 찾기가 힘이 들며 세운에서는 용신운이 들어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효는 용신이 정해져 있으며 용신, 원신, 기신, 구신, 진신, 퇴신, 비신, 복신, 비복신 8법과 합충파, 묘절만 습득하시면 해석하시는데 아주 편리하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역학을 연구하시는 학우님께서 학업에 더욱더 정진하셔서 어려움과 고민하는 분들께 등불이 되어주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빌겠습니다. 조그마한 역술인의 해설입니다. 감사합니다.